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기회구간 찾기.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구간 찾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써 이제 8번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기회구간을 찾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성적으로 높은 대학 가고 싶고 그럼 어디 구멍을 좀 이렇게 알려달라, 방법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식 원서 지원은 시험을 잘 보든 시험을 못 보든 모든 분들이 결국은 3개의 원서 지원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나다에서. 그리고 그 원서 지원 안에는 반드시 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시 사이트나 입시 정보에서는 추가 합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입시기관에서 얘기하는 추가 합격이라는 말은 다 뭐냐 하면 내 성적에서 가까운 범위 내에 도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애가 합격선이야. 그럼 그 아이와 나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게 과연 4칸인지 5칸인지 6칸인지 이 얘기를 말하는 건데,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붙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걔가 붙어야 내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근거리가 사실상 더 먼 거리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원서 지원하시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까운 거리의 원서를 썼었을 때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우린 기다리죠. 이거 4칸이야, 5칸이야, 6칸, 또 7칸 이런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런데 변수가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추가 합격이라는 거, 일반적인 입시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은 합격선과 나와의 거리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거리가 실제로는 입시에서 훨씬 더 어려운 거리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좀 더 거리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 성적대에서 내가 만약에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야. 그럼 내가 추가 합격을 해야 되는 학교가 건국대야? 내가 만약에 건국대를 쓰면 내 점수와 거리가 가깝다고 가정했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나? 라고 생각해보면 나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동국대를 원서를 써야 되는 분들이 추합으로 노려야 되는 구간이 동국대에서 건국대, 건국대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가 아니라 동국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추합으로 노려야 되는 학교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고려대학교여야 할 수도 있어요. 왜? 상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허수 지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점수 간격이 벌어지니까. 내 성적대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기회가 생긴다. 결국은 정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는 사실은 고려대, 그럼 고려대가 하나의 학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대는 반드시 연세대와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대의 원서를 쓰시게 될 때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고려대학교는 가장 큰 특징이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대학교가 수시 선발 비율이 매우 높았죠. 그렇죠? 수시 선발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까지 정시의 선발 인원을 40%로 확대하자라고 하면서 당장 2022학년도부터 정시 선발들을 늘려가고 전형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서 정시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던 인원이 769명이었는데 2022학년도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471명으로 증가했죠. 결국 증가된 인원이 701명. 전년도에 선발 인원이 몇 명? 769명. 거기에 증가된 인원이 몇 명? 701명. 여기에다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진 인원까지 합치면 어찌 보면 전년도의 선발 인원보다 올해 증가된 인원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결국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하나의 생각하셔야 돼요.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선발하던 학과에서 1명, 2명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게 아니라 10명을 선발하던 학과에서 만약에 10명이 늘었어. 20명이 됐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늘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면 2021학년도 인문계열에서는 346명을 선발했는데 인원이 345명이 증가하여 2022학년도에는 691명을 선발하고 있고, 경희대 지금 보면 경희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44명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97명이에요. 그러니까 배 이상 늘은 거죠. 인원 자체가. 경제학과도 24명에서 49명, 자유전공은 9명에서 19명, 정치외교는 14명에서 29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자연계열은 2021학년도에 365명을 선발하다가 2022학년도에 705명이에요. 그러니까 증가된 인원이 340명. 결국은 고려대학교는 100%가 증가했어요.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 공학과는 전년도에 31명, 올해는 몇 명? 62명. 화공생명은 전년도에 15명, 올해는 몇 명? 31명이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주목할 점은 바로 뭐냐면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것도 늘어난 인원이 10명 모집에 2명이 늘거나 3명이 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집에 1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갑자기 대폭 모집 인원이 증가했었을 때 다음 연도의 원서 지원의 경향과 흐름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의 증가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은 모집 인원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모집 인원은 큰 폭은 늘었는데 올해 전년도보다 수험생이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사실 늘어난 비율이 높진 않아요. 그쵸? 수험생의 숫자가.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0% 인원 정도 인원이 늘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경쟁률이 하락하겠죠. 학생의 숫자에 비해서 선발률이 크게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하락할 거고,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결국 고려대 가기가 좀 쉬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수시에서 증가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에 관심을 갖죠. 수시에서 정시로 몇 명이 이월이 되어질까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늘어, 정시의 선발 인원이 늘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돼서 숫자가 늘어, 인원이 늘면 경쟁률 낮아지고, 경쟁률 낮아지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맞나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생각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러한 생각으로 첫 번째는 지원자 간의 점수 구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자 간의 점수 구간이.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전자를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표준 점수로 봤었을 때 수능 성적표 받고 받아보는 표준 점수로 봤었을 때 전기, 전자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구간이다. 405점 정도의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405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406점에서도 원서를 쓰고,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404점에서도 원서를 쓰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의 합격생 평균 성적이 405점이라면 최고 점수는 406점, 최저 점수가 404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많이 늘면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 기대감은 결국은 뭐냐면 상위 점수 구간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위 점수의 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전에는 406, 405, 404점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면
평균 점수에서 점수 구간이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밑으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전에는 406점에서 404점대의 구간이었다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 그러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상위 구간에서 애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위 구간에서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위 구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점수와 하위 점수 간의 구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허수 지원. 이 허수는 어떤 허수냐면 예를 들어서 종전의 점수대가 합격 가능성의 점수가 평균의 405점이고 제 점수가 404점이라고 했었을 때 전년도에는 불합격했었을 성적인 403점이나 402점대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대심리가 생기니까.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설학과 같은 경우 있죠. 신설. 올해 특히 이제 약대 같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기준점이 없으면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성적이 좋은 학생도 원서를 쓰게 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점수의 구간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허수 지원들이 몰려요. 허수들이 몰리면서 점수의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확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초합률의 비율이 100% 정도의 초합률이 나왔다. 그러면 모집 인원이 확대되어지면 초합률이 어떻게 돼요? 50%도 예를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초합률이.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연추합의 가능성은 높아져요. 자연추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가 이 정도인데 내 성적대가 그 학과에 예를 들어서 점수로 봤었을 때 근소한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난다. 고려대학교 환산 점수가 690점인데 내 점수가 687점이다. 입시기관에서 넣어봤더니 합격 가능성이 40%, 30%라고 하더라도 실제 점수 구간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서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하면 자연추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 상향 지원이나 간제 추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는데 그 전년도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전년도에 내가 만약에 385점으로 고려대학교 전지전자공학과를 만약에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구간에서 이게 만약에 아래에 나와 있는 구간이 2021년도라고 하고 여기 2021년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2021년도가 2022년도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는 전기전자공학과의 평균 점수가 405점이고 하위 구간이 404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구간대에서는 원서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위 경쟁을 통해서 구간 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2022학년도는 모집 인원이 커지니까 구간 간의 점수폭이 커져요. 기대 심리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하위 구간까지 몰리죠. 하위 구간까지 몰리니까 내가 여기서 385점을 가지고 있으면 붙기가 어려워요. 왜? 하위 구간의 학생들이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지 않다 보니까 초합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잘 생각해봐요. 모집 인원이 늘면 경쟁률이 하락할 거고 경쟁률이 하락하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기대. 그러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첫 번째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의 구간이 어떻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혹시나 될지 모른다는 기대심을 가지고 원서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허수 지원이 몰리죠. 합격 가능성이 없는데 노림수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점수 구간이 확대되고 구간이 확대가 되어지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초합률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상위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추함률이 떨어지고 대신 추함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 점수대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자연 추합은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 추합은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간단히 내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해보고 입시기관의 사이트 막 돌려봤더니 고려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 합격 가능성 40%가 나온다. 추가 합격 가능성 30%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는 40%, 30%를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없는 희소한 비율이었다면 올해는 40%나 30%만 나와도 실제 추합할 가능성이 높다.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모집 인원의 확대가 주는 장점인 거고 대신 내가 고려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실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의 지금 범위가 경희대 정도 갈 수 있거나 중앙대 정도를 갈 수 있거나 건국대 정도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상향을 치려고 한다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점수 구간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허수들이 몰려있고 결국은 나의 순서가 오기 이전에 허수들이 붙었는데 그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 보니까 상위 대학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또 기회가 있죠. 어떤 얘기냐면 모든 학과의 모집 인원이 동일하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학과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어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62명인데 전년도에는 31명에서 62명이니까 엄청 늘었죠. 모집 인원이. 화공생명도 전년도에는 15명이었는데 31명으로 늘은 거예요. 똑같이 늘어도 최종적 인원의 숫자를 봐야 돼요. 어디가 유리해? 전기전자가 유리해? 화공생명이 유리해?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미 차이가. 내 점수가 합격 가능성이 매우 좁다. 그러면 어디를 써? 모집 인원이 큰 쪽의 원서를 쓰면 돼요. 그렇죠? 전기전자를. 그런데 내가 고려대학교에 합격 가능성이 적다. 점수가 많이 벌어진다. 그럼 모집 인원이 적은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좋아요. 왜? 모든 분들은 원서 지원할 때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을 선호합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와 모집 인원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죠. 스마트 보안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0명을 선발했는데 2021학년도에 11명을 선발하니까 모집 인원이 사실 거의 안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면 기피하죠. 사람들이 원서를 쓸 때 기피하는 학과를 써야 돼요. 그거는 나만 기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피해요. 모집 인원이 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전체로 늘었지만 모든 학과가 똑같은 숫자만큼 똑같은 비율로 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에 따라서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있는 거예요. 고려대와 나의 합격 가능성의 범위가 매우 좁다. 자연 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대신 고려대와 실제 나의 점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 그러면 모집 인원이 적은 쪽,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 쪽, 모집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 숫자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학과가 적은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상관관계. 고려대는 고려대만의 대학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의 원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반드시 나군에 같이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를 같이 쓸 수 없잖아. 나군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몰릴 것이냐, 고려대는 과연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느냐, 연세대는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느냐,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특징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정시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69명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1471명. 몇 명이 늘었어요? 701명. 거의 100%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 선발 인원이 1217명이었는데 올해 선발 인원이 1313명으로 96명 늘었어요. 96명. 그럼 어떻게?
연세대는 엄청 늘었죠. 연세대는 700명이 참 고려대는 700명이 늘었고 연세대는 96명이 늘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 입시 기관이나 사이트에서 이 점 엄청 강조할 겁니다. 고려대학교 모집인원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었다. 꼽으면 대학 갈 수 있다. 쉽게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고려대학교의 모집인원이 큰 폭으로 늘고 연세대학교는 모집인원이 큰 폭에서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은 고려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여기다 표로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나의 성적이 과연 연세대에 적합하냐 고려대에 적합하냐 이거 많이 따지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31.25%, 탐구 반영 비율이 31.25%니까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동일해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면 국어 반영 비율이 22.2%, 탐구가 33.3%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탐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국어와 탐구 성적이 비슷하거나 탐구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고려대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의 점수와 2등급의 점수가 무려 5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2등급을 맞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 지원에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거 따지죠.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교할 때 영어 등급 점수, 두 번째는 국어, 영어, 수학, 과탐에서 반영 비율에 대한 거, 대학별 환산 접수 적용에 대한 부분, 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막 따져가지고 내가 연세대가 유리해, 고려대가 유리해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판단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따져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모든 사람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반드시 모든 모집 단위는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어떤 구간? 아래에서 들어오는 상향 구간이 있고 나가는 상향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우 구리도 구간이 있는데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게 되면 반드시 이 모집 단위 내에 내 성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내 성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자, 어떤 사이트에서 자료조사를 했더니 내 성적이 여기래. 근데 또 어디에서 막 조사를 해봤더니 내 성적은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대. 또 어디를 해봤더니 끝이래.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여기가 맞는 거야? 여기가 맞는 거야? 여기가 맞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고민. 아직 지금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 안쓰러울 수도 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가 과연 맞는 건지를 알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럼 어느 사이트의 내용을 보고 여기를 만약에 나의 성적의 모집 단위 내에 지원 구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자. 그럼 여기다 원서를 쓴다. 그럼 여기다 쓰면 이게 붙나? 과연 이 문제가 생기죠. 왜? 실제 나는 여기에 원서를 썼지만 위에 성적대 학생들이 안정지원하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또 아래에 있는 성적대 학생들이 위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점수의 구간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적 분석 아무리 해도 최종적으로 대학 결정할 때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특히 고려대 같은 학교나 연세대 같은 학교는 아주 어렵다. 결국은 정시 원서 쓰는 거는 점수 계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비교를 했더니 고려대학교는 모집인원이 올해 엄청 많이 늘었어. 연세대학교는 모집인원이 큰 폭에서 늘지 않았어. 고려대가 유리할 거야. 두 번째, 봤더니 고려대 쓸까? 연세대 쓸까? 우린 다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려대를 쓸까? 연세대를 쓸까? 생각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의 성적이 과연 고려대에 적합해? 연세대에 적합해?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2020년, 2021학년도에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937명. 자, 지원 인원이 3,612명. 여기에 나와 있는 총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된 인원까지 합친 인원이겠죠. 경쟁률이 3.85대 1. 연세대학교가 3.83.
고려대학교 2020년도의 경쟁률은 4.37, 연세대가 4.59죠.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경쟁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경쟁률이 높은 것에 뭐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워요. 경쟁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충원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원율을 보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전년도 2021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113명이었어요. 경쟁률이 3.24대 1의 경쟁률. 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가 47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은 3.38이니까 경쟁률 비슷하죠. 충원율을 보면 1차 충원율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충원율은 104명 1차에 빠졌고 2차에서 35명이 빠져서 1차, 2차 합친 충원율은 총 139명에 123%. 고려대학교는 15명, 19명 빠지고 5명 빠졌어요. 그래서 총 24명에 51%. 핵심은 뭐냐면 고려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충원율 차이가 123%와 51%로 충원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또 자연계열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를 보면 80명 모집에 3.53의 경쟁률에 1차에서 34명, 2차에서 20명에서 충원율이 67.5%예요. 그렇죠? 67.5%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59명 선발에 경쟁률은 3.25, 1차에서 12명 빠지고 2차에서 5명 빠져서 총 17명, 충원율이 30%.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경영학과는 충원율이 123대 51%, 전기전자는 67.5%에 30%. 의예과는 사실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고려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는 랭킹이 다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의대는 46.4%, 고려대학교 의대는 0%입니다. 결국은 충원율이 연세대학교에 매우 높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첫 번째, 충원율이 높다. 왜 높다? 실제 연세대학교에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이나 상위학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연세대학교의 이동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고려대보다. 그러면 고려대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야? 연세대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거야? 고려대의 상위권 학생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고려대가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이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로 빠져나가든 아니면 자연계열은 수의과 대학이나 한의대라든가 뭐 치대 등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고려대학교가 연세대에 비해서 충원율이 떨어진다.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상위권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고려대보다는 연세대 쪽으로 몰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런데 입시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의 내용을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를 동일한 점수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점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실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가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고려대는 전체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보다 구간이 다 낮아요. 구간이 낮아요. 하지만 심하게 구간이 다운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세대학교는 점수가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폭도 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핵심은 뭐냐면 충원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연세대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보다 높다는 점, 충원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실제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봤었을 때 연세대와 고려대를 동일한 점수대로 보지만 실제로 정시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입시 예측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낮다. 이런 점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입시기관의 예상 점수보다 고려대는 실제 점수가 낮은 경우들이 많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학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군에서 원서를 쓸 때 연세대, 고려대를 같이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연세대와 고려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상담을 하거나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연세대 쪽으로 선호도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도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점수. 그런데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선호도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우리가 의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야, 너 의대 안 돼. 이거 성적으로 의대 안 되니까 치대 써. 아니면 치대 안 되니까 너 약대 써. 그럼 그런 학생들이 저는 떨어져도 의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선호도거든요. 선호도는 결국은 뭐냐면 객관적인 입시 통계나 자료를 무력화시키고 본인의 열망 중심으로 원서를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정시 원서 지원에서도 실제 그런 경향들이 되게 강하죠. 부모님들이 상담하러 오시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은 못 봤는데, 하지만 우리 애는 꼭 경희대를 가고 싶어 해요. 우리 애는 꼭 성균관대를 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결국은 선호도가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연세대와 고려대는 결국은 선호도가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다. 연세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세대 쪽으로 고득점자들만 몰리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을 노리는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비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진실대 애들이 자기 성적대에 맞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의 확대로 합격 점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간격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바로 고려대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기간의 예상 점수보다 실제 합격 점수는 2022학년도에 낮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학의 선호도가 결국은 점수를 좌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집 인원의 확대, 크게 늘었죠. 확대로 인해서 합격 점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간격이 더 어떻게 돼?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좁아진다. 그러니까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려대학교 자연계에서 과연 약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고려대의 이동 가능성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왜 생각해야 돼? 내가 성적이 안 되는 고려대를 가고 싶은 거지. 내가 갈 수 있는 성적은 국민대를 가야 돼. 내가 갈 수 있는 성적이 숭실대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고려대학교에 상향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고려대에 붙은 애들이 어디를 빠져나가야 되고, 그 빠져나간 자리를 내가 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려면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여주는 표는 2022학년도 약대 선발입니다. 약대는 가군에서 314명을 선발하고 나군에서 333명, 다군에서 60명을 선발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전년도에 나군에 있다 가군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분들이 약대 지원하게 되면 나군의 이런 대학교, 다군의 이런 대학교를 원서를 쓰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고려대학교 가군의 점수를 보면, 자, 위에 있는 융합에너지 반도체공학과, 위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빼고 융합에너지 반도체 산업경영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하위 구간까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 400점에서 405점이나 408점대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군의 약대를 보면 약대 구간이 388, 399, 400점에서 시작해서 406점, 405점대의 구간이 약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 구간이 겹치죠. 구간 자체가. 그리고 고려대 학과들 중에서 화공생명이나 바이오의공이나 생명공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바이오 시스템이나 생명과학과는 약학과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종전에 이런 학과들은 사실 이동 가능성이 없는 학과였었어요. 이동 가능성이 없는 학과. 전년도는 이동 가능성이 없었어. 그러니까 2021학년도 결과를 보고 여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2022학년도에 약대가 들어오면서 이동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겠죠. 데이터에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동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문계는 대부분 다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죠. 고려대 붙고 서울대 붙었어. 어디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다 이동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학과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붙고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뭐 윤리교육학과를 붙었어. 그러면 나는 그냥 고려대 미디어학과를 가겠어 라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입시를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문과는 대학 중심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자연계는 대학도 중요하고
학과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하위 구간 자연계에서 추합이 아예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문과 하위 구간은 추합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왜? 결국은 뭐냐면 고려대 하위 구간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서강계 성균관대, 서강대나 성균관대에서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면 고려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자연계는 고려대 상위 구간이라 하더라도 서울대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고 고려대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죠. 학과 선택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는 하위 구간에서도 고려대 붙고 한양대나 성균관대 붙으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하위 구간에서도 추합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하위 구간에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점인데 추합이 발생이 되어져도 추합 비율이 높지 않았던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대가 올해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점수의 구간은 기계, 화공, 전자, 그 다음에 신소재, 산업, 반도체, 융합에너지, 학과고 이 점수가 405점에서 408점대의 구간인데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405점에서 408점대의 구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원서를 쓰면 서울대 하위 학과에 묻힌다는 거예요. 식품영양학과나 지구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지구과학, 교육과 조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상위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는 무조건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상위 학과가 점수로 봤었을 때는 서울대학교 하위 학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충원을 한번 비교해보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2020년도에 충원율을 보면 화공생명이 30명 모집에 25명이 충원이 돼서 충원율 80%, 기계공학과가 49, 전기전자 35, 컴퓨터 54, 생명공학 40%,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29%, 수학과 58%니까 사실 충원율 자체가 별로 높지 않고 이동 가능성이 없다. 하위 구간으로 가도 지금 보시면 바이오 시스템 24명인데 7명이 충원이 됐죠. 하위 구간에서도 자연계는 추합이 된다. 왜냐하면 학과에 따라서 고려대를 붙었지만 성균관대나 한양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보면 연세대학교 자연계 충원율은 전기전자가 127, 화공생명 128, 컴퓨터과학 176, 기계공학과 88, 수학과 100%. 어디가 높아? 연세대학교 자연계의 충원율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 이동하냐? 연세대학교 붙고 난 다음에 서울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연세대를 붙고 난 다음에 수의대나 한의대나 치대 쪽으로도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근데 상위권 학생만 연세대로 몰리는 게 아니라 추합률이 높아요.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거예요. 허수들이라고 하면 실제 합격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상향으로 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여기 몰리겠죠. 고려대는 상향이 잘 안 몰리죠. 왜?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붙으려면 충원율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합격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서 지원이 안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성적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국민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야. 국민대. 그럼 국민대 갈 수 있는 학생이 연세대, 고려대 둘 중에 어디를 원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국민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내가 만약에 상향으로 원서를 써. 고려대를 쓰는 게 좋아? 연세대를 쓰는 게 좋아? 제가 생각할 때는 쓰기에 가장 좋은 데는 고려대를 써야죠. 고려대를 써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가 선호도가 높다. 두 번째, 연세대의 충원율이 높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허수 지원을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선호도 충원율로 움직이는데 고려대학교가 충원율이 연세대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원서 지원할 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충원율이 매우 낮은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건축사회환경학과 36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4명. 충원인이 너무 적잖아. 충원인이 적으면 허수들이 지원을 해, 안 해? 붙을 가능성이 없는데 왜 해? 안 하지. 여길 봐. 127% 붙을 것 같잖아요. 막 돌면서 막 다 붙을 것 같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떨어지면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대학에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나보다 성적대가 1점이라도 높은 이런 허수들이 여기에 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죠. 이게 바로 허수라고 한다면, 내가 붙으려고 한다면 허수들을 제거해야 되고, 허수들을 제거하려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야 된다.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거의 첫 번째는 바로 충원율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이 말하시게 될 때, 작년에 어디가 펑크가 났습니다. 작년에 충원율이 어디가 높습니다. 추학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구간은 실제로는 추가합격 가능성이 높다. 낮은 성적대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런 구간에 원서를 쓰면 허수들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구간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문이 열리는 구간이에요. 그게 어디로 열려? 약대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간이 또 넓잖아요. 모집 단위의 구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의 폭이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학교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자연초합을 기대한다. 자연초합을. 내 성적대가 합격 가능성에서 1점이 부족해. 0.8점이 부족해. 그럼 어디로 원서를 쓰시면 되냐면 여기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연초합을 노리면 어떤 데를 원서를 쓰냐면 자연초합을 기대한다.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이게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되는 그 구간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허수들이 몰리는 구간에 원서를 쓰면 돼요. 자, 내 성적대보다 낮은 학생들이 어디 있을까? 이거 생각해 봅시다. 내 성적대보다 낮은 학생들이 어디 있을까? 고려대 구간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점수 구간이. 그러면 틀림없이 이 상위 구간에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몰려있어요. 상향을 치는 아이들. 추합을 노리는 학생들. 정시는 원서 지원 3명 중에 최소한 1명은 가짜예요. 1명은 가짜다.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는 게 바로 정시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합격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인문계 학생들이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냐? 서울대는 문과에서는 자연계에서는 뚫린 문이죠. 서울대에서 의대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약대로도 빠지고 뭐 치대로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뚫린 문이나 이동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문과에서 서울대는 막힌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를 쓰는 분들이 서울대를 쓰겠죠. 서울대를 쓰는 분이 딴 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막힌 문이고 고려대와 서울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와 서울대, 고려대만 있는 게 아니야. 연세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대에 상위권 점수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점수 구간은 상위 몇 개의 대학밖에 안 돼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자유전공이나 정치 정도가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서울대로 이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 충원율을 보게 되면 경영학과가 97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50명, 경제학과가 12명,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5명 이하 구간이에요. 그만큼 문과에서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될 때 주의할 점이 많다. 상위권 학생들은 몰리지 않아요. 상위권 학생들만 안 몰리는 게 아니라 허수들도 아니면 안 몰려요. 내가 원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려면 허수 지원들이 몰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 원서를 썼어. 경쟁률이 5.41 대 1이에요. 자, 내가 영어 영문학과에 썼어. 경쟁률이 12.00 대 1이야. 어디가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영어 영문학과가 12 대 1이니까 간호학과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죠. 그런데 경쟁률은 높아.
근데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그럼 실질 경쟁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숫자만 보고 실질 경쟁률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안에 과연 허수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을지에 대한 허수 비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구간을 이해해야 돼요. 구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지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게 안에 있는 대학으로만 가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 구간 내에서 상향을 노리는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구간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인문계에서 의학계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올해 특히 이제 인문계열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자, 인문계에서 의학계열로 이동할 수 있는 게 가군에서 42명, 나군에서 68명, 다군에서 82명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약대가 들어오면서 약대가 3개 대학, 인제대, 이화여대, 삼육대 3개가 문과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의대 선발이나 한의대 선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나군이 전년도에는 68명에서 올해는 144명으로 늘었어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는 고려대학교가 어디에 있었어? 나군에 있었죠? 그럼 나군에서 가군을 쓰면 이거 여기밖에 선택이 없었는데 고려대학교가 올해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군에 고려대를 쓰는 분들이 나군의 의학계로 빠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틀림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군에 고려대를 쓰시는 분들이 경희대, 한의대, 이화여대, 원광대, 치대, 카톨릭, 광동대, 의대 같은 데를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중요한 점 첫 번째, 경희대나 이화여대나 원광대나 카톨릭, 광동대나 원광대, 한의대 또는 이화여대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문과에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문과 최상위학과 경영학과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경희대, 한의대나 이화여대나 원광대, 치대나 카톨릭, 관동대, 의예과나 원광대, 한의예과나 이화여대 약대의 원서를 쓰기에는 점수가 부족하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 가군의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고 문과 학생이 나군의 의학계열로 바로 이동하거나 그거보다 성적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안정지원하면서 나군의 상향을 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고려대학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한의예과 중심이에요. 한의예과. 대구 한의대, 동의대 또는 우석대, 세명대 같은 한의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고려대학교 상향을 노린다. 그럼 어디를 노려야 되냐면 한의학과로 이동할 수 있는 점수의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 점수의 구간이 405에서 408점도의 구간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결국은 이 정도 되겠죠. 고려대학교 405, 408점대가 되면 이 정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 심리, 교육, 국어, 공무원 같은 이런 학과들에서 이동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상위 학과에서 의학과로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아시면서 원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구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 데이터 아무리 분석을 해도 지원대학의 답을 찾아낼 수 없다. 입시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하고 정보를 아무리 얻는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에 대한 방법을 얻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물을 준다.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공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올해 수능이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못 봤어.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네 성적대보다 실제 나은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제가 작년에 찍어놨었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화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작년에 영상으로 작업해놨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충원율에 대한 부분이나 점수라든가 추합의 가능성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이런 영상들을 아마 보시게 되어지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